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는 그런 이더리움의 기술 낙관주의적 시각에 근거한 샤딩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눠보셨죠? 비탈릭 부테린이 롤업 중심의 로드맵을 공표하고 실제로도 커뮤니티원 대부분이 롤업 중심으로 프로토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요 3월 13일, 한국으로는 14일이죠. 이때 예정된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댕쿤 업그레이드의 주된 골자인 롤업. 이 롤업이 과연 무엇이냐? 실제로도 샤딩 이후에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선회하여서 방향성을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이 확장성 해결책으로서의 롤업이 무엇이냐를 배워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밑작업이 필요하세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블록체인의 검증 과정에 이제 블록체인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거고요. 기능을 기준으로 기능이 한꺼번에 다 몰려있냐 아니면 따로따로 나눠지느냐를 기준으로 모놀리틱 그리고 모듈러라는 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요, 댕쿤 업그레이드, 롤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블록체인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던 이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서로 특화되어서 분업화된 블록체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L2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 이런 다양한 L2들 중에서 또 롤업은 그 중에 하나의 분류이구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재의 분류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또 이 롤업들 역시도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실 거고요. 이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방식의 롤업 체인이 또 나타나는구나 라는 부분도 아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정말로 직접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레이어 2로서의 롤업 체인들을 사용해 보시기 전에 마지막 이론 단계시거든요. 저와 함께 떠나시죠. 모듈러 그리고 모놀리틱 개관 파트입니다. 참 생소한 단어들이죠?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가서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되겠지만 이 두 개념은 블록체인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어떤 방법론이냐고요?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요, 4개로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켜서 나누고 그 기능들을 2개 이상의 블록체인들이 분업화해서 나누어서 담당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블록체인에 몽당 다 집중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각각의 기능에 특화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블록체인들을 우리가 모듈러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모두 다 소화하는 이런 경우를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듈러의 뜻 자체가요, 여러분, 왜 모듈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뜻 자체가 영역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모놀리틱은요, 거대한 하나로 된 덩어리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블록체인을 모듈러 그리고 모놀리틱으로 나누는데 4가지 기능으로 단순화해서 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롤업까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더 가실 겁니다. 요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더리움 강의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변하는 각 지갑들의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고 인정되고 또 기록되는지 저장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갑에서 우리가 이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TX 이렇게 부르는데 거래를 말합니다. 약자로 TX. 앞으로도 제가 트랜잭션이라고 말하면 그건 거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트랜잭션을 방송하면 나 A에서 B로 1 이더리움 보내줘 하고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지갑에서 하면은 그 트랜잭션들이 멤풀이라고 하는 대기열, 메모리풀의 준말입니다. 이 멤풀에 전부 대기 상태로 모여 있어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과 거래 검증 과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랐어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진짜로 수학 문제를 막 열심히 푼 채굴자가 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그제서야 딱 받는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블록 제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에포크가 있고 32개의 슬롯이 있다. 슬롯이라는 것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또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12초에 하나의 슬롯씩 넘어간다.
그렇고 요 블록에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블록 제한자가 이 거래들 중에 원하는 트랜잭션을 여기에 넣고 요 슬롯들이 32개 모인 1 이포크가 됐을 때 나머지 검증자들이 요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를 검증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검증자, 블록 빌더, 제한자 이런 주체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저희가 이해하셨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블록체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똑같은 과정을 블록체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요. 거래가 방송되어서 실제적으로 블록에 담기고 유효한 거래 내역으로 인정받아서 실제로 그 상태의 변화가 확정되는 그 과정까지를 블록체인의 스택, 즉 기능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보면 4개로 단순화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콘센서스. 이거는 합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둘째, 익세큐션. 이거는 실행 기능이라고 해요. 즉, 트랜지션을 실행해서 변동된 네트워크의 상태 자체를 계산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세 번째, 세틀먼트. 블록의 검증. 그리고 확정성의 부여. 네 번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연산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트랜잭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합의, 즉 컨센서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컨센서스 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컨센서스 기억나시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TCP/IP 같은 근본 레이어가 있고 그 규칙 위에서 웹페이지를 구성해주는 HTTPS 레이어가 있다. 것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과 같은 근본 레이어가 있고 어떤 기능들에 특화된 레이어, 그거를 레이어 2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레이어입니다. 이 컨센서스 레이어에서는요, 블록에 포함될 트랜잭션들의 선별 그리고 그 트랜잭션들 간의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까? 오죽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프론트 러닝이다, 즉 선행매매다 라고 규정하고 정보를 미리 접하고 미리 사거나 팔아서 차익을 얻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보시면 선행거래란 미리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행거래는 금지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확인하셨잖아요. 블록체인은 어떤가요? 데이터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블록체인의 장부 그리고 거래 내역들이 공개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투명성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개방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랄 것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데이터들을 누가 더 먼저 파악해서 그 차익을 가져가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랄 것이 없는 블록체인에서는 투명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자신의 수익 구조 극대화에 이용하느냐가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블록체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중앙화되어서 가져가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심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순서를 정하는 권한 자체도 탈중앙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논의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합의의 순서를 결정하는 레이어, 그것이 바로 컨센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를 어떻게 결정한 거냐, 한번 예를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MEV 기억나시나요? 거래 순서를 조정해서 얻게 되는 검증자들의 추가적인 이더리움 소득이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이게 내부 정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내부 정보였다면 프론트 러닝, 즉 선행거래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더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그 차익을 먹게 되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얘를 이제 아주 단순화돼서 들어볼게요. 멤플에 이제 트랜잭션 4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트랜잭션입니다. 누군가가 멤플에 넣었어요. 나 1리터 4,000달러에 살게. 두 번째 트랜잭션입니다. 1리터 내가 3,800달러에 팔게 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때 프론트러닝,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보세요. 누군가는 4,000달러에 사고 싶었고 누군가는 3,800달러에 팔고 싶었어요. 요 사이의 거래 차이가 200달러 나죠. 이때 요걸 먼저 발견한 블록체인 내 행위자가 프론트러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거래들이 전부 블록에 담기기 전에요. 남들보다 요 거래들을 빨리 포착을 해서 트랜잭션, 새로운 거래를 날리는 겁니다. 두 개를요. 어떻게 날리느냐? 첫 번째, 1이더를 3,800달러에 내가 살게. 두 번째, 1이더를 내가 4,000달러에 매도할게.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래의 순서까지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를 내는 겁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 2를 첫 번째 순서로 내세우는 거예요. 1이더를 3,800달러에 매도할게. 두 번째 트랜잭션, 1이더를 3,800달러에 매수할게.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1이더를 4,000달러에 살게. 그 다음에 1이더를 4,000달러에 팔게. 이렇게 되면요. 5번, 6번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트랜잭션 1, 2 정보만 보고도 3,800달러에 사서 4,000달러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200달러라는 추가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 이런 경우가 블록에 담기는 순서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단순화된 예다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단순화된 오더북 형태의 매수매도 의사를 표현하는 거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확장성 해결을 전부 듣고 나신 다음에 디파이 시간에서는 이런 경제 구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현재는 이런 오더북 구조보다는 AMM 구조가 더욱더 많이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합의 레이어에서 블록에 포함될 거래의 선별 그리고 순서가 결정됐다라고 파악이 되셨죠? 이제까지 4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합의 레이어. 블록에 포함될 거래들을 멤풀에서 선별하는 것, 그리고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그 기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execution, 실행 레이어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스마트 컨트랙 있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즉 실행해서 변화된 결과값, 상태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이더를 3,800달러에 매도라는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트랜잭션을 날린 지갑에서 1이더가 빠지고 3,800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달러 코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디파이 시간에 달러의 가치에 그대로 고정이 된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달러 코인, 이것이 내 지갑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 트랜잭션을 날리기 전과 후에 변경된 상태로의 지갑의 상태값을 연산해 주는 것, 이것을 실행 레이어에서 합니다. 세틀먼트는요, 거래의 확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검증하고 또 최종성을 부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효한 거래 내역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가용성은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실행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용된 이런 거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트랜잭션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투명한 분산 장부에서 그 다음 합의를 할 때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대조해서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데이터의 저장까지도 블록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총 4개의 기능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4개의 기능들을 하나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다라고 부르고요. 초기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모두 다 모놀리틱 블록체인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을 했었죠. 그리고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현재로서는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블록체인 자체의 그 확장성이 이미 해결이 된 솔라나, 에토스, 수이, 트론 등이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릴레마 중에서 확장성을 추구하였던, 다만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이더리움 커뮤니티보다 고민을 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굳이 기능을 하나의 블록체인 이외의 다른 블록체인과 분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른 데이터 연산과 검증과 저장과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러한 블록체인들을 모놀리틱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요, 반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모놀리틱으로 나왔지만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분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것이 우리가 레이어 2라고 불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택스다 그러면은 모듈러 블록체인으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레이어 2로서의 스택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티클이요, 포필러스라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많이 읽어보는 아티클이거든요. 여기에 모놀리틱 블록체인과 모듈러 블록체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해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듈러 블록체인으로서의 변화가 롤업 중심의 이더리움 로드맵을 통해서 선언이 되었고, 그 롤업의 등장으로 샤딩의 역할들이 축소되었다고요. 샤딩이 초기에는 데이터의 실행, 이때 얘기했던 실행이 바로 그 실행이에요. execution, 변화된 상태값을 연산하는 그 과정이요. 그리고 저장, 이게 바로 데이터의 availability겠죠? 트랜잭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거. 요거 두 개를 하려고 만들었던, 도입했던 기술이었던 반면, 롤업이 실제적으로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댕크 샤딩부터는 실행 기능은 제외되고 저장에만 특화된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실행은 누가 할까요? 롤업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의 4가지 기능, 합의, 실행, 확정성, 거래 검증, 데이터 가용성, 이렇게 4가지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이 4가지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놀리틱, 그리고 모듈러 블록체인들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정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끊임없는 고민, 그 고민도 기술 낙관주의적 시각을 근거로 한 오래된 탈중앙화 방식의 고민 방식을 거쳐서 처음에는 모놀리틱 블록체인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 현재에는 모듈화, 모듈러 블록체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실행 레이어를 담당하는 것이 곧 롤업이다 라는 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롤업이 어떤 방식으로 모듈러 블록체인에서 기능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 건데, 실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의 순서의 L2들이 그 롤업이 관여하는지도 살펴보시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